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강의, 오늘은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스택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Q 같은 경우에서는 코딩 테스트에서 많이 나오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예요. 스택 문제와 Q 문제를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배울 재기함수나 아니면은 그래프 탐색 같은 경우에도 이 스택하고 Q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원리를 제대로 알아두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오늘 배울 내용은 스택은 무엇인지, 그래서 스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코딩 테스트에서 문제를 분석하실 때 스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 얻을 수 있는 힌트,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개념들을 문제를 푸실 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스택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택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일단 스택이라는 어원은 쌓는다입니다. 무언가 물건을 이렇게 차고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숫자가 쌓여진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 그다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박스에서 자료 구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한 건 나오는 순서입니다. 내가 데이터를 넣는데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스택도 그렇고 Q도 그렇습니다. 다른 자료 구조도 그런데 일단 스택하고 Q만 언급을 할게요. 스택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먼저 넣은 이 데이터가 가장 나중에 나오겠죠. 왜냐면은 나중에 넣은 이 2, 3, 4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야 이 1이라는 데이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넣은 데이터 first in,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나온다, last out입니다. 가장 먼저 넣은 거는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동일한 의미인데 last in, first out로 표현합니다. 가장 최근에 넣은 게 가장 먼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택에는 가장 주요한 연산이 푸시랑 팝이 있어요. 푸시는 데이터를 삽입하는 연산이고요. 팝은 데이터를 꺼내는 연산인데 가장 최근에 넣은 원소부터 꺼내지겠죠. 네. 이렇게 스택의 어원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스택을 사용하는 예시? 스택의 예시 같은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택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켜고 A라는 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이제 A라는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B라는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C라는 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들 웹브라우저 보시면 이 표시 있죠. 이 표시가 뭐죠? 뒤로 가기죠. 이 C라는 페이지까지 접속한 다음에 뒤로 가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접속했던 B로 돌아가죠. 그렇죠? 이제 B로 돌아갔어요. B에서 또 뒤로 가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최근에 접속했던 페이지인 A로 가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웹페이지를 이렇게 타고 갔을 때 뒤로 가기를 누르면은 가장 최근에 내가 접속했던 페이지부터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last in first out, 가장 최근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는 이 스택의 개념과 맞는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있는데 이 프링글스랑 과자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이 기다란 통이 있고요. 여기 감자칩이 쌓여 있죠. 여기 쌓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가장 위에 있는 감자칩부터 이렇게 먹게 될 겁니다. 잘 안 보이네요.
프링글스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고요. 생각나는 걸 한번 또 말해볼게요. 그리고 뭐 뒤로 가기랑 비슷한데 여러분들 뭐 그림판 같은데 봐도 언두라는 기능이 있어요. 언두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실행 취소라는 기능이에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워드 작업을 하거나 뭐 하여튼 뭐 문서 작업 같은 걸 하실 때 이 언두 그 단축키로는 컨트롤 G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이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실행 취소를 한 번 더 누르면은 또 그 전에 했던 작업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이 취소돼요. 이것도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부터 취소되니까 이것도 스택의 동작과 맞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스택에서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먼저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시를 3개 드렸고, 첫 번째 예시는 웹페이지 뒤로 가기, 두 번째 예시는 프링글스, 세 번째 예시는 문서 작업을 할 때 뒤로 가기. 이렇게 3개의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스택의 동작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스택은 last in, first down, 가장 최근에 들어온 원소가 가장 먼저 나간다는 컨셉이 있고요. 대표적인 연산이 2개 있었죠. 푸시가 있었고 그다음 팝이 있었습니다. 푸시 같은 경우에서는 원소를 삽입하는 거였고요. 팝은 가장 최근에 푸시된 원소를 빼내는 거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전체적인 스택의 동작을 한번 볼게요. 되게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원래 이 연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대표적인 연산을 기준으로 스택의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 빈 스택입니다. 스택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1을 푸시합니다. 그럼 빈 스택에 이제 데이터 1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2를 푸시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택에 원래 1만 있었는데 지금 2가 푸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팝을 하는데 이 팝은 가장 최근에 푸시된 원소를 빼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스택에서는 가장 최근에 푸시된 원소는 가장 위에 있는 원소잖아요. 그래서 이 2를 밖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4단계가 끝나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데이터 3을 푸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원래 1만 있었는데 3이 지금 푸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팝을 2번 하면은 원소 3이 팝이 되고 그 다음에 원소 1이 팝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빈 스택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스택의 동작 원리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택 ADT입니다. 이 ADT라는 용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거는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요. 약어를 풀었으면은 abstract 추상 데이터 타입 이렇게 됩니다. 이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네, 이렇게 됩니다. 추상 데이터 타입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자료 구조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택 ADT는 이 연산이랑 상태만 알려줍니다. 연산이란 거는 어떤 동작, 좀 프로그래밍적으로 말하면 함수가 될 거고요. 상태는 어떤 값을 의미하고 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만 말을 하고
ADT는 세부 구현은 말하지 않아요. 세부 구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세부 구현이라는 거는 C++로 구현한 게 다를 거고 파이썬으로 구현한 게 다를 거고 자바로 구현한 게 다를 텐데요. 각 언어마다 그 고유의 그 문법이 있기 때문에 구현은 다를 수 있으나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의 연산이나 상태는 모두 공통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타입을 명시한 게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정의를 해놨는데 연산 시 해야 할 동작 그리고 상태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값을 정의하고 있긴 하지만 세부 구현은 없다. 세부 구현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스택 ADT고 여기 보시면은 연산은 이 네 가지가 정의되어 있어요. 아까 봤던 푸시, 팝, 이즈 엠프티, 이즈 풀이 있고 상태 같은 경우에서는 이 탑이랑 그 다음에 이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게 아까 간단히 설명드릴 때는 뭐 원소를 추가한다, 원소를 가장 최근에 있는 원소를 빼낸다 이렇게 푸시 팝을 설명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메모리에는 컴퓨터에 메모리가 존재해요. 그렇죠? 메모리가 존재하죠. 저장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푸시를 할 때에는 그 스택에서 정의된 공간이 가득 찼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게 이즈 풀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팝 같은 경우에서는 원소를 빼낼 때 원소를 이제 가장 최근에 푸시한 원소를 빼내려고 해요. 근데 기존의 스택에 데이터가 있을 때는 뭐 가장 최근에 원소를 빼낸다가 말이 되는데 스택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스택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원소를 뺄 게 없으니까 팝 연산이 들어갔을 때 스택이 비어있으면은 스택이 비어있어 원소 뺄 게 없는데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스택이 비었는지 확인하는 게 이즈 엠프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푸시를 할 때에는 이즈 풀을 체크합니다. 가득 찼는지 확인하고 푸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팝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소 가장 최근의 원소를 하나 빼낼 때에는 빼낼 원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즈 엠프티를 한 다음에 네, 동작을 한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탑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 데이터라는 공간에 실제 스택에 푸시한 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스택에 푸시한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저장된 공간에 있는 값 중에 가장 최근에 추가한 원소가 뭔지 이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를 알려주는 게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데이터는 스택에서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실제 저장되는 공간이고 이 탑은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있는 원소의 위치가 어디인지 표시하는 그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산과 상태가 정의되고요. 제가 지금 뭐 코드로 어떻게 구현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 값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드렸지 이거를 어떻게 구현한다고는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 구조를 명세하는 게 그 AD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 게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설명한 대로 isFull 스택에 있는 데이터가 가득 찼는지 확인하고 가득 차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반응한다. isEmpty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하나라도 있으면 false 아니면 true이다. 푸시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팝은 최근에 푸시한 데이터를 팝하고 팝한다는 게 좀 애매하죠. 팝에서 팝을 하는 게 애매하죠. 데이터를 꺼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꺼내고 그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탑은 가장 최근에 푸시한 데이터의 위치,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스택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배열입니다. 이거를 코딩 테스트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를 막 어떻게 구현해야지 그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료 구조 이 스택을 직접 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구현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지 이렇게 고민보다는 스택에는 이러한 연산과 상태가 있구나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택의 연산을 수행할 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푸시 연산하고 팝 연산 이 두 연산이 수행될 때 내부에서 어떤 그 동작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푸시 연산입니다. 푸시 연산은 원소를 추가하는 거죠. 보면은 원소를 추가하기 전에 이 지금 실제 스택 내부에서 그 원소를 담는 이 데이터라는 배열이 있는데요. 이 배열에 그 원소를 더 담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isFull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 배열이 가득 찼는지 확인합니다. 원소를 더 담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소를 더 담을 수 있다면은 isFull 함수를 호출했을 때 false가 나오겠죠. 네,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반환이 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탑이라는 변수가 있죠. 이 탑은 현재 가장 최근에 푸시한 원소의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야죠. 그러면은 이 탑의 인덱스를 하나 늘리고요. 탑 값을 늘린다. 왜냐면은 기존의 그 탑의 값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특정 원소를 푸시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푸시한 원소의 위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스택에다가 원소를 새로 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추가한 원소가 지금 우리가 추가한 원소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요. 원소가 이렇게 3이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가 0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탑은 0이에요. 현재 탑은 0입니다. 왜냐면 가장 최근에 푸시한 원소가 3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죄송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림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탑의 초기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탑의 초기값은 마이너스 1인데 이때는 비어있는 스택을 의미합니다. 비어있는 스택을 의미해요. 비어있어요. 실제로는 뭐 배열이 될 수도 있고 리스트 될 수 있는데 일단 비어있어요. 그 다음에 푸시가 되면은 이 데이터란 공간에 가장 첫 번째 원소가 추가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탑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0번째 여기를 이제 탑이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탑이 가리킨 데에다가 원소 3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푸시 동작이 완료됩니다. 네, 보면은 원소를 더 담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 탑의 값을 늘린 다음에 3을 추가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푸시 연산이 완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sFull로 원소를 더 담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탑의 값을 늘린다. 왜냐하면은 가장 최근에 푸시할 원소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해당 위치에다가 원소를 추가한다. 이게 푸시 연산이 수행될 때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팝 연산이 수행될 때 스택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팝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장 최근에 글씨를 너무 못 썼죠? 가장 최근 푸시한 원소를 빼낸다. 네, 이게 팝의 동작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원소를 빼내기 전에 빼낼 원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빼낼 원소 존재 확인. 이걸 어떻게 하냐? EasyEmpty라는 그 연산을 수행합니다. EasyEmpty는 스택이 비어 있으면은 true, 없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EasyEmpty가 false이면은 비어 있지 않다는 게 되겠죠. 스택이 비어 있지 않다는 거는 팝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반대로 EasyEmpty가 true이면은 스택이 비어 있다. 그러면은 팝을 할 연소가 없죠. 팝은 가장 최근에 푸시한 원소를 꺼내는 건데 그 스택 자체가 비어 있으면은 팝 연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팝 연산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스택에서 빼낼 원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고, 그거는 EasyEmpty라는 그 함수를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수행하냐면은 탑을 하나 줄여요. 탑을 하나 줄이는 거는 가장 최근 원소를 업데이트, 가장 최근 원소 정보 업데이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요, 가장 최근 원소는 3이죠. 이게 가장 최근 원소죠. latest. 그러면 얘를 반환해야 돼요. 가장 최근 원소인 3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한 다음에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근 원소를 반환한 다음에 스택이 비어 있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원소가 한 개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팝 연산을 수행하면은 이제 원소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상태가 업데이트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장 최근에 푸시한 원소는 뭐 임시 값으로 저장해 놓던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탑을 하나 줄여요. 탑을 하나 줄이면은 현재 가장 최근의 원소가 빠져나왔을 때 이 남아있는 스택에 남아있는 원소 중에 가장 최근에 푸시한 원소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겠죠. 네. 지금 이게 원소가 하나여서 애매한데, 만약에 스택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스택에 3, 4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탑은 이 4를 이렇게 4의 위치를 갖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팝을 했어요. 팝을 하면은 색이 잠시만요. 팝을 하게 되면은 이 4를 반환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스택의 위치 있잖아요. 스택의 위치가 얘가 아니라 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4가 빠져나간 다음에는 현재 스택 기준으로는 이 3이 가장 최근에 푸시한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탑을 지금 가장 최근에 원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탑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값을 반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팝 연산이 수행될 때 스택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파이썬에서 실제 스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택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하시면서
스택을 구현할 일은 없어요. 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파이썬에는 리스트라는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여기서 두 개를 사용합니다. append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팝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뺀 뒤에 원소를 추가. 그 다음에 맨 뒤 원소 반환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코드를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볼게요. 빈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빈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빈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파이썬의 리스트를 보면은 내부 동작이 배열과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딩 테스트를 할 때는 리스트는 그 동적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 그 리스트를 하나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append 1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원소 1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ppend 2를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원소 2를 추가합니다. append 3을 합니다. 원소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탑 엘리멘트는 stack.pop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최근에 추가했던 스택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최근에 추가 두 개 같은 말이긴 한데요. 가장 최근 리스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추가가 되겠죠. 똑같은 말이죠. 네. 아무튼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반환되고 이 원소는 사라져요. 네. 탑 엘리멘트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stack.pop 하면은 이제 이 원소가 반환이 돼요. 그래서 next 엘리멘트 2가 됩니다. 네. 그리고 stack.size는 len 스택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스택에서 푸시 연산은 append로 했고요. 팝 연산은 그대로 팝을 했죠. 배열 그러니까 성능 관점에서 보면은 리스트는 배열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append를 할 때 계속해서 뒤에 추가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뒤에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비고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원소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냥 자기 것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비고 1이 되고요. 푸시 연산. 그 다음에 팝 연산 같은 경우에서도 맨 뒤에 있는 거를 그냥 삭제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 앞에 있는 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팝 연산도 비고 1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통해서 스택을 구현하시면은 뭐 구현도 아니죠. 그냥 갖다 쓰는 정도인데 푸시 연산이나 팝 연산을 비고 1 성능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솔직히 스택은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스택은 개념은 이지해요. 근데 언제 코딩 테스트에서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스택을 사용해야겠다 이거를 깨닫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가 문제를 분석했을 때 어느 경우에 스택을 사용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짝짓기, 쌍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체적인 좀 예를 드리면은 뭐 괄호같이 이렇게 쌍을 확인하는 문제나 이 짝이 맞아야겠죠. 쌍이나 짝이나 하여튼 맞아야겠죠. 이렇게 뭔가 앞, 뒤 이런 뭔가 이게 일치해야 하는 거나 아니면은 HTML 같은 마크업 랭귀지도 뭐 예를 들면은 HTML이 있고 그 다음에 슬러시 HTML이죠. 이 짝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 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유효성을 검사할 때 스택을 활용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 괄호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옳은 괄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닫힌 괄호가 나오면은 가장 최근에 열린 괄호를 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쌍이 맞으면은 그 다음에는 뒤로 넘어가서 가장 이 쌍이 맞았던 괄호를 무시한 채 가장 최근에 있는 열린 괄호를 보고 쌍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가장 최근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스택의 동작과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괄호 같은 경우에서는 열린 괄호를 이렇게 넣고, 그래서 열린 괄호 오면은 이렇게 넣고, 이 뒤에 있는 것도 열린 괄호죠. 이렇게 넣고, 닫힌 괄호가 나오면은 가장 최근에 있는 괄호를 꺼내가지고 맞는지 확인해서 맞으면은 없애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괄호 있죠. 뒤에 있는 괄호를 이제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닫힌 괄호니까 스택에서 하나 가장 최근에 추가한 열린 괄호를 확인해서 같으면은 없애고, 이런 식으로 스택을 활용하면은 이 쌍이 맞는지 유효성을 체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처럼 가장 최근에 시작된 작업이 가장 먼저 끝나는 이런 구조, 이게 스택의 원리랑 가장 일치합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역순, 뒤집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입력이 있겠죠? 이 입력에 역순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진수 변환 있죠. 이진수 변환이나 문자열 역순 출력.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택에서는 가장 최근에 추가한 게 가장 먼저 나오죠. 그 말은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 게 가장 먼저 나오죠. 즉 스택에서 원소가 나오는 순서 자체가 역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진수 변환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게요. 9를 계속해서 2로 나누죠. 그러면은 4, 나머지 1. 2로 나누면은 2. 나머지 0. 2로 나누면은 1. 나머지 0. 이렇게 해서 역순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역순으로 나눈 수의 역순으로 이렇게 추가해야 이진수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 변환도 스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택 뭐 역순이나 뒤집기 같은 거를 만약 해야 된다면 이것도 스택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데 실행 취소 3번 실행 취소, 그 다음에 복구, 이런 게 나오면은 스택일 확률이 높아요. 이건 역시 실행 취소라는 것 자체가 가장 마지막에 한 작업부터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1, 2, 3이라고 했다면은 3으로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은 3이고요. 여기서 실행 취소하면 2로 가야 되고, 그 다음 2에서 실행 취소하면 1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에 한 작업부터 되돌립니다. 이게 역시 스택의 last in first out 구조랑 맞아요. 네, 이렇게 한 세 가지 경우를 보면은, 뭐 다시 말씀드리면 짝짓기 쌍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역순이나 뒤집기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실행 취소 혹은 복구,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스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에서 뭔가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면은 스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네,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구조의 기본 중에 기본인 스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배워봤고요. 정리하면 스택은 쌓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가는 last in, first out 구조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그 실제 스택을 구현할 때는 구현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리스트의 append, pop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연산의 시간 복잡도는 모두 비고 1이었습니다.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딩 테스트에서 만약에 짝짓기상 혹은 역순 뒤집기 혹은 실행 취소 복구 이러한 과정이 있으면은 이거는 오늘 배운 스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코딩 테스트 문제에 한번 그 책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가 다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코드를 짜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스택도 이제 여러분 스택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